자, 지금 계속 좀 입장을 하고 계시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러벌고등학교에서 교과연구부장을 맡고 있는 김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이 자리에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문 앞에서 들어갈 수 없냐를 외치시는 학부모님들께 안타깝지만 귀가하시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러벌고등학교는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그 교육청에서 내려준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말씀드리고요. 지금 마스크 좀 불편하시더라도 설명회 진행되는 도중에 벗지 마시고 혹시 뭐 지금 나눠드린 물품에 저희가 이제 물을 좀 넣어놨습니다. 좀 오랜 기간 동안 앉아 계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물을 잠깐 드실 때 정도는 우리 옆자리 마스크 좀 내려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2024학년도에 대학 신입생들이 될 중학교 3학년을 위한 서러벌고등학교 입학 설명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식전 행사로요. 지금 우리 학교를 소개하는 그런 동영상을 쭉 연속 재생으로 틀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활동했던 거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법 중에 과거에는 이제 사진에 의존했다면 이제 요즘 트렌드는 이제 동영상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활동을 할 때마다 학교는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필요할 때마다 활동하는 학생들에게도 보여주는 용도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차년도에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걸 유도하게끔 하는 또 영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에는 이렇게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우리 아이가 서러벌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저런 활동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게끔 좀 동영상을 좀 틀어드렸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연구부장이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교감 선생님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 설명회를 위해서 이렇게 제가 혼자서 진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각 부서, 서러벌고등학교의 각 부서의 부장님들 먼저 인사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 부장 선생님들 앞으로 나와주시죠.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러벌고등학교 교감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화가 참 많이 왔고요. 남편이 분명히 신청을 했는데 이름을 찾아봐 달라고 전화를 주신 분도 계셨어요. 확인을 아까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지금 오시면서 학교 밖에서 보실 때랑 들어와서 보실 때랑 좀 느낌이 좀 많이 다르실 것 같아요. 학교 건물이 참 멋집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더 멋집니다. 오늘 이 소개를 드릴 때 우리 부장님들이 모든 업무들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번 이 학교 설명회는 중3 학생과 학부모님을 초대했었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은 좀 자제를 시키고 어머니 또 아버님만 모셨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업무는 교과연구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좀 서 계시거든요. 다 교과연구부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도 내년에 이제 아이들을 직접 가르치고 수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고요. 교과연구부의 업무가 굉장히 방대한데 그 중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십니다. 오시면서 아마 손 소독부터 다 안내를 드렸을 것 같아요. 제일 오른쪽에 우리 조금 전에 인사드린 김지용 부장님이시고요. 교과연구부는 학교의 말 그대로 전 교과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학교의 모든 수업을 짜는, 말하자면 이런 시간표를 짜는 부서는 교무부잖아요. 연구부는 그 들어가는 시간표의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그리고 많은 행사들도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계신 분이
조금 전에 말한 하드웨어에 해당되지만 교육과정을 다 짜고 어머니들이 이제 앞으로 가장 좀 이따 질문을 가장 많이 하실 과정 선택에서 중요한 우리 교무 기획부장님 전영진 부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 옆에 계신 부장님은 창의 융합 부장님이신데요. 이호형 부장님이십니다. 앞에 두 분은 교과가 영어시고요. 우리 창의 융합 부장님은 담당 과목이 국어세요. 그러면 이제 그냥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경시대회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을 올해 우리 학교는 토론대회로 다 수정을 했는데요. 토론대회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모든 창의와 융합이 이루어지는 부서가, 그리고 자동 봉진이라는 얘기도 좀 들어보셨죠. 그 중에서 동아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모든 부서를 책임지고 계시는 부서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제 왼쪽에 참 그 패션이 젊게 느껴지시죠? 근데 3학년 진학 3학년 부장님이십니다. 올해 모든 입시를 총괄하셨고요. 또 마무리 이제 추수까지 해야 되는 그런 부장님입니다. 박성준 부장님이십니다. 그 옆에 부장님은 인성안전부, 학생들이 좀 오기 싫어하죠. 생활지도부. 그런데 이제는 생활지도라는 표현이 맞지 않고 학생들의 인성과 안전을 책임진 올해 고생이 가장 많은 부서입니다. 보건선생님부터 또 상담선생님까지 정문지도부터 학교까지 학생들의 모든 안전을 생활을 책임지는 나상민 부장님 소개드립니다. 그리고 학년부는 지금 3학년 부장님 계시고요. 1학년 부장님, 2학년 부장님 이렇게 계신데 1학년 부장님 오늘 참석을 못하셨고요. 2학년부는 학교에서 방과 후를 책임지고 계십니다. 학년부도 물론 책임을 지시지만 방과 후는 수업도 이루어지지만 방과 후에 이루어지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들어보셨죠? 옛날 어머니들께서 아주 싫어했던 야자. 그것이 방과 후 부서입니다. 그래서 2학년 방과 후 2학년 부장님 이희영 부장님이십니다. 우리 박성준 부장님은 일반 사회교과시고요. 나상민 부장님은 수학이시고요. 그 옆에 우리 이희영 부장님은 영어교과입니다. 오늘 설명 많이 들으시고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꼭 질문하시고 질문의 해소를 꼭 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학교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감 선생님께서 각 부서장 소개를 하셨고요. 오늘 어렵게 궂은 날씨에도 이렇게 빠짐없이 자리를 메꿔주신 우리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저희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의 인사 한 말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어려운 시간인데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저희가 이 접수를 받았기 때문에 아마 참석 신청을 하신 분은 꼭 오셔야 된다는 그런 의무감을 가지셔야 되는데 자리는 조금 비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꽉 찰 수 있도록 모시고 설명회를 가졌으면 좋지만은 상황이 또 이제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코로나 상황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된 이렇게 입학 설명회에서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신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이렇게 지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학부모님들 환영하고 그리고 저는 짧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이렇게 부서 우리 부장님들을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학사를 총괄하고 계시는 다시 한번 우리 이미영 교감 선생님을 소개드립니다.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우리 학교에 입학하게 될 신입생들을 위해서 우리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우리 학교 여러 가지 뭐 동아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특히 우리 학교에서는 영재학교, 그 다음에 AI 교육 이런 것들이 다른 학교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교육과정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서의 부장님들이 상세하게 설명하실 때 우리 학부모님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이해하고 또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은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오셔서 궁금한 점을 잘 해결하고 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을지 중학교에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만나러 다녀왔고요. 을지 중학교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8반 있었고 1반부터 8반까지 8번 얘기하고 왔습니다. 같은 얘기를.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뭐 힘들지도 않았고 우리 훌륭한 학생들이 서러벌고등학교에 올 수 있다면 뭐 언제든지 다시 불러주면 가겠다고 그 3학년 부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왔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학부님들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오늘 설명에 좀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서러벌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과연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으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제 AI 융합 교육 과정이라는 거죠. 아마 지금 나눠드린 팜플렛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서러벌고등학교는 전국의 34개 학교 그리고 서울 시내에서는 5개 학교만 지정되는 AI 융합교육 중심 학교로 지정돼서 내년부터 새로운 교육과정으로 출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주인공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교무기획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지만요. AI라는 것을 아마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이 계실 때하고는 다르게 저도 마찬가지지만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 이런 개념은 사라졌죠. 왜냐하면 사회가 그런 인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키워드는 융합인데요. 그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연결지어 줄 수 있는 그 다리아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AI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AI 교육과정이라고 하면 자칫 이공계열 학생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아이가 서러벌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융합형 인재로 자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서러벌고등학교가 고교 온라인 컨텐츠 활용 교과서 선도학교로 지정이 돼서 내년부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서러벌고등학교에 입학한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고1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진행이 되는 사업인데요. 아이들이 등교를 해서 수업 시간에 1인 1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수업 시간에도 이렇게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진행이 중이고요. 겨울방학 동안에 기자재를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3월달에 우리 자랑스러운 서러벌 새로운 새내기들이 등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학교는 지금 원격 수업이 올해 시작이 되면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우리 학교는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줌보다는 구글 클래스룸을 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이라는 거를 이제 제가 중학교를 다녀보니까 중학교들에도 활용을 하긴 하더라고요. 구글 클래스룸의 장점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과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했을 때도 아이들의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던 좋은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좀 보안적인 측면도 되게 강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고려해서 우리 학교는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든 그렇지 않든 아이들이 등교하든 등교하지 않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학습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유 캠퍼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주변에 있는 불암고등학교와 제한고등학교가 이렇게 체인을 형성해서요. 아이들이 서로 듣고 싶은 과목들을 해당 학교에 가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학교는 AI 융합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공유 캠퍼스에서도 AI와 관련된 수업을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내가 다른 학교 학생인데
서라볼로 가서 AI 교육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 학교, 우리 선생님에게 AI 교육을 받을 것이냐, 그거는 어머니들이 생각하셔도 뭐가 더 아이들에게 유의미할지는 판단하기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무기획 부장님께서 과연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은 어떠한 교육과정으로 3개년간을 생활하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머님들. 저는 교무기획부장을 맡고 있는 전영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부터 계속 학교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신청을 못했지만 어떻게 좀 가서 들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전화가 많이 와서 참 안타깝게도 거절을 해야만 하는 또 입장이라 방역 때문에 많이 안타까웠지만 또 가슴 한편으로는 많은 또 학부모님들께서 저희 학교에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기도 했고요. 여러분들 그 노원구 최고의 명문학교, 강북 최고의 명문학교 서라볼고등학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요. 저는 한 번도 제가 이 서라볼에 온 이후로 노원구 최고의 명문, 강북 최고의 명문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항상 그런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육과정을 설명을 어머님들에게 또 아버님들에게 드릴 텐데 역시 뭔가 남다른 교육과정이 있다라고 자부하고요. 그 내년도부터 또 새롭게 펼쳐지게 될 AI 교육과정, 그 다음에 또 기존의 학생 선택권을 조금 더 확대시킨 그런 교육과정을 오늘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님들 뭐 긴 시간은 아니겠지만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잘 들으시고 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통해서 이따가 질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그 AI 융합 교육 과정을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학생들이 듣고 있는 교육 과정이 공부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2015 개정 교육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이 문이과 부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 선택에 기반한 교육 과정을 지금 이제 편성하고 운영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 교육과정에 있는 표현 그대로 읽어드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문과와 이과를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금융과 코딩이 결합하고 유통과 로봇이 결합하는 융합의 시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교육과정에서 구현하기를 학교 단위 학교에서 구현하기를 지금 이제 요구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 키워드를 창의융합형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아주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 고등학교 또 저희 본교의 교육과정의 방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것이 핵심이 오늘 AI 융합 교육과정입니다. AI 융합 교육과정은 서두에 우리 연구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에서 5개 학교가 올해 지정이 됐고요. 이것은 심사를 철저하게 받고 5개 학교가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교육청이 아니고요, 교육부로부터 선정을 받았고요. 올해 준비년도, 내년도부터 3년도 해서 총 4년간입니다. 4년간 2억 5천이 넘는 재정을 집중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교육 인프라, 그 다음에 교육과정을 그 26단위까지 편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 골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언론에서도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 본교는 내년부터 실시될 AI 융합교육과정 수업을 위해서 지금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이런 AI 융합 교실을 현재 1억 원의 예산을 받아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까지 끝났고요. 겨울방학에 이런 형태의 교실이 마련될 예정이고요. 여기에 또 학생들 1인 1 노트북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되고 수업 내용들은 인공지능, 뭐 컴퓨팅, 그다음에 코딩, 프로그래밍, 데이터 이런 수업들입니다.
저희 3년간 개설된 과목들인데요. 1학년은 기본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거의 어느 학교나 다 똑같은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1학년은 선택이 아니라 대부분 다 학교 지정으로 국영수, 그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다음에 이제 은비체, 여기에 이제 저희 학교의 특징이 들어가 있는데 바로 정보가 AI 융합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타 학교하고 다르게 정보가 필수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1학년 때부터.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 AI 교육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정보 과목은 컴퓨터 코딩 언어를 배우는 그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과, 이과 할 것 없이 현재의 그 산업 구조나 또 취업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컴퓨팅 능력은 기본이죠. 지금 문과, 이과 할 것 없이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펼치려면 결국에는 컴퓨터 안에서 인터넷 안에서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어떤 컴퓨터 공학과를 나온 학생들만 또는 뭐 어떤 그 게임을 뭐 하는 그런 학생들만 컴퓨터하는 게 아니죠. 심지어 철학을 한다 하더라도 역사를 한다 할지라도 유튜브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어떤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 어떤 인터넷상에서 플랫폼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인재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정보 과목을 통해서 코딩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의 학생들이 진학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인공지능 과목들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학생들의 2학년은 이제 진로 선택의 첫 단추가 끼워지는 그런 학년입니다. 그래서 과거 표현으로 문과 성향 학생, 이과 성향 학생이 나누어지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정보과학 이렇게 별표쳐 있는 것은 본교에만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AI 융합 교육과정 때문에 만들어진 과목이고요. 정보가 1학년 때 모든 학생이 들었다면 2학년 때 정보과학은 역시 학생들이 절반의 학생들이 정보과학이냐 아니면 중국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보과학도 정보 이어지는 연속적인 과목이다. 그래서 이쪽에 언어를 하나 더 배우는 거고요. 그래서 이 정보과학은 그런 과목들이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은 조금 더 심화된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문과 학생들, 금융이나 경제 쪽 학생들은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필수적인 과목으로 구성하고 있죠. 인공지능이 뭐 자율주행 자동차랄지요. 또는 뭐 요즘에 뭐 지회 홈 그 시스템 중에서 뭐 시리라든지 또 뭐 구글에서 나오는 뭐죠 이런 뭐 로봇 같은 거 이렇게 명령하면 바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그런 시스템들이 다 AI로 구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들 전통적으로 그 다음에 물화생지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학년 때 과목들 눈여겨보셔야 될 게 이공계 진학을 염두에 두는 학생들은 기하가 있어요. 그래서 기하를 2학년 때 이런 학생들은 좀 반드시 기하를 좀 들어야겠죠. 그리고 3학년 때는 인공지능 수학이 하나가 있고요. 나머지는 굉장히 많은 과목들이 선택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표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저희 학교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고요. 올해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서 작년 걸 보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계신 어머님들 전화가 제가 몇 통 받았는데요. 올해 조금 달라졌고요.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지금 1학년 학생의 그 아까 얘기했던 AI 융합 교육과정 말고 2학년 때 올라와서요. 택 4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택 3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과목을 더 선택할 수 있는데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물화생지에서 2과목에서 3과목 정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기하를 하는 선택하는 학생이 많았고요. 지금같이 AI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2개를 하고 여기서 하나, 뭐 기하를 하나 이렇게 짤 수도 있겠고요. 조합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이 어떤 학과를 염두에 두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 되겠고요. 그리고 3학년 때는 국영수가 하나씩 학교 지정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에서 택 5를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인데 3학년 때는 역시 이공계를 진학한 학생들은 미적분이 여기 선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적분을
듣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물화생지 2 과목들이 다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대를 비롯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히 이 부분에 반드시 필수로 지금 듣는 것이 이쪽 대학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들 염두에 둬야 되고요. 그리고 문과 학생들을 위해서는 저희 학교는 또 이 지리 과목들이 또 다 개설이 돼 있어서 여기도 많은 학생들이 현재 듣고 있습니다. 또 뭐 경제 경영 쪽에서는 경제 수학이라는 과목도 또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그 교육과정 배당표에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 대부분의 과목들이 지금 개설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조합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주느냐 이것이 현재 교육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키워드이고 교사들도 이 부분에 대한 연수를 요즘에 많이 집중적으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어머님들 역시 자녀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교육과정도 큰 틀에서 보시고 내년도 한 해는 어떻게 2학년 때 과목을 선택할 것인가 또 어떤 학과를 지망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아드님과 또 가족끼리 머리를 맞대고 많이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학생의 장점들, 강점들을 어떻게 학과에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를 쭉 보여드렸고요. 지금 이제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는 저희 학교가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 작업을 합니다. 계속해서 또 어떤 시대의 트렌드나 학생의 요구사항, 학부모의 요구사항, 또 교사의 상황들을 고려를 해서 또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이렇게 큰 틀에서 이런 형식으로 교육과정 단위 배당표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들어올 1학년 학생들은요, 기존에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과목 플러스 AI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입시가 물론 정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금 2024학년도에는 정시가 40% 정도를 인원을 뽑는다고 하죠. 그리고 학종이 약 한 30%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교과 전형이 20%, 나머지 10%가 아마 논술 전형일 것 같고요. 그래서 학종이 여전히 굉장히 어떤 큰 축으로 학종과 정시 이렇게 갈 것 같고요. 우리 서라벌은 학종이 굉장히 강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종이 강한 학교인데 올해까지만 해도 비교과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저희 학교가 또 하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고 하는데 2024학년도부터는 굉장히 많이 생기부가 기재할 수 있는 항목들이 줄어들죠. 그리고 과거에 적을 수 있었던 내용들이 못 적게 되거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입학사정관들은 내신 싸움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1.5의 학생이 있다면 2명이 있다면 당연히 교육과정을 봅니다. 이 학생들이 어떤 과목을 듣고 1.5가 나왔는가, 혹시 이 학생이 내신에 유리한 과목만 선택하지는 않았는가, 이 학생은 이쪽 학과에 들어올 만한 충분한 대학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과목들을 다 이수를 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죠. 그래서 교육과정이 그런 것이 마련되어 있는 학교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저희 학교는 제가 아까 자랑 삼아서 노원구 최고의 명문, 강북 최고의 명문이라고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강북에서 이러한 교육과정, 인공지능까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앞으로 학생들이 입시에서도 파괴력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굉장히 좋은 장점이 될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저희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설적인 준비 그리고 과목에 대한 준비들을 지금 아주 착실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아마 이쪽 강북에서는 AI 융합교육으로 선도하는 학교로 저희 학교가 반려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1학년 학생들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학교 교육과정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이따가 Q&A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또 궁금한 점이 계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성실하게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음 부장님께서 또 다음 내용들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교무기획부장님께서 이제 교육과정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 저기 서울고등학교의 교무기획부장님이 저희 이제 부장님들 중에서는 이제 그래도 비주얼이 좀 괜찮으신데 마스크 관계로 그 점이 좀 이렇게 노출되지 않았다는 점 좀 고려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교무기획부장님께서 우리 학교는 학종이 강한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과연 우리 중3 학생들이 서울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지 그거를 오늘 낱낱이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우리 교과연구부장인 저와 우리 창의융합부장님과 함께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서울 펜타곤 교육이라는 게 어떤 한 부서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이 창의융합부와 교과연구부가 이렇게 좀 커버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서러블고등학교는 펜타곤 교육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의 5가지 영역을 골고루 키워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5가지 영역은 그냥 정한 게 아니라요,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어떤 핵심 역량을 가지면 좋을까라는 깊은 고심 끝에 저희가 5개 영역을 선택을 했고요. 인성부터 인문사회, 창의과학, 문화예술, 그리고 IT 융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그림을 저희가 도식화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 융합 부분입니다. IT 융합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바로 영재 학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미 익히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영재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2학년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고요. 각 학급별로 20명씩 60명의 학생들이 수학 영재 학급, 그 다음에 과학 영재 학급, 인문사회 영재 학급에 나눠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물론 총 60명이라고 해서요, 쿼터를 1학년에는 30명, 2학년에는 30명 이렇게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에게 매년 초에 공고를 내고 그 아이들이 수학 또는 과학 또는 인문사회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이들을 선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학급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서러별고등학교의 실질적인 상위권 관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서러별고등학교는 1, 2학년 60명을 집중 관리해서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마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맞춤형 진학 로드맵을 관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수업 시간에는 아무래도 교육과정 내에서만 수업을 할 수 있다라는 약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 영재학급 같은 경우에는 그 영재성을 좀 인정받은 아이들이 수업을 받다 보니까 조금 더 대학 수준까지의 깊이 있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무학년제다 보니까 더 아이들이 좀 심도 있는 그런 이야기도 진행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히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새로운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뭔가 주도적으로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재학급에는 무학년제로 운영되는 만큼 선배들이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배들과 뭔가 주도적으로 아이들과 함께 영재학급 내에서 동아리도 운영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융합이라는 단어는 아주 우리 현재 중학교 3학년들 학생에게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시작과 끝을 우리 영재학급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는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우리 서러별고등학교에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영재학급을 과연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아이들에게 그냥 원하는 걸 선택해 라고 하기보다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인 수학을 좀 들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인문사회 또는 과학영재 쪽으로 계열을 좀 선택한 다음에 심화해서 좀 공부를 하면 어떻겠니?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수학영재학급에 1학년만 있거나 아니면은 인문사회나 과학영재 2학년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더니 좀 잘 따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기 지금 써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우리 창의융합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프로그램들인데요. 우리 영재학급 학급은 영재학급마다 담임 선생님들이 별도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재학급에 선발이 된다면 신입생인 저는 담임 선생님이 2명 있는 거죠. 그래서 2명의 담임 선생님이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영재학급이 듣는 수업을 제가 좀 과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수학영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수학이라든지 뭐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좀 듣게 되고요. 과학영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화생지 부분에서 좀 벗어나기가 어렵지만 여기 나와 있는 물화생지는 이게 교과목에서 우리가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요. 좀 더 깊이 있고 실험이라든지 탐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과목들. 우리 특히 과학영재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서울시립과학관을 10분 활용해서 실험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사회영재는 당연히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는 상경계열의 경영학이라든지 또는 법학 그리고 영미문학 이런 수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공통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영재학급들이 올해 이렇게 좀 진행한 프로그램의 장면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입학식부터 그러니까 학교 안에 또 하나의 학교가 되겠죠. 그래서 입학식부터 수료식까지 아이들이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100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수하지 못했고요. 지금 80시간을 계획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없이 정상적으로 학급이 운영된다면 100시간을 운영하고요.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이 제일 고민스러운 게 여러 번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자신이 다른 공부를 하는데 좀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고등학교 영재학급은 매주 금요일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캠프를 좀 다녀온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영재 수업을 듣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이수해야 될 스테임 교육과 메이커 교육을 참여했던 그런 장면들을 가져왔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한테 어떤 좀 국제 감각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라는 걸 고민하던 차에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국제이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 영재학급 학생들이 직접 이집트 대사관에 방문해서 이집트 대사님과도 만나고 그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외교관님들의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시야들 있죠. 그런 걸 좀 넓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해 줬습니다. 통역 없이 모든 프로그램이 진행됐고요. 아이들이 물론 100%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이제 I+1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조금 더 상향되는 그런 걸 제시해 줬을 때 아이들은 좀 자극을 받으니까 그렇게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예, 어제와 좀 오늘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예, 어제 똑같은 건 뭐냐면 앞에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할 얘기 좀 너무 좀 적어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을 많이 좀 해봤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창의융합부장 이호영입니다. 저희 부서하고 이 교과연구부에서 좀 책임지고 있는 것들은 대체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내용 요소들을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너무 좀 작아지는 거 아닌가, 비중이 좀 더 축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주요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비롯해서 많은 학교들이 2024년도에도 학생부 종합전형을 여전히 많이 뽑을 거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양이 아니라 바로 퀄리티, 질입니다. 예, 질적인 측면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학교에서는 교과별 탐구 대회를 우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 학기 실시하고 있는데요. 국어부터 시작해서 영어, 수학 모든 과목에서 우리가 교과별 탐구 대회를 실시하고 있는데 탐구 대회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지적 능력을 체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 외에 여러 가지 어떤 태도라든지 역량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긴 시간을 요구하는 바로 교내 대회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참여 토론 대회나 지리데이 사진전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성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개월, 3개월 이런 어떤 긴 시간 속에서 학생들이 교사들과 같이 협업하면서 협동심을 발휘해서 주어진 성과물을 그 성과물 우리가 측정하는 그런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인문 쪽과 자연 쪽이 상당히 이렇게 비율을 이루어서
실시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문과 대외의 구별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가시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문학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뭐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인문학생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제는 철학적인 부분이 상당히 자연계 학생들에게 중요하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AI 융합 교육 과정에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인간의 본질이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어디에서로 이런 인문학 심포지엄을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에게 길러주고 있습니다. 이게 한 10년 정도 됐고요. 예, 이 심포지엄은 제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볼까요? 자, 그래서 창의로봇 경진대회에는 지금 이제 우리 학교에서 대표적인 그 정규 동아리 중에 로보틱스 있습니다. 로보틱스 이 학생들은요, 학생들 스스로 로봇을 만들어서 작동하는 그러한 동아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아리는 동아리 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외부에 있는 드럼 도서관 이런 데 가서 재능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봉사활동도 역시 챙길 수 있고요. 예, 이런 어떤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결과물을 만든 것들이 나중에 학생들이 물론 이제 24년도에는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지만 예, 이 자기소개서에 많은 내용들을 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대회가 있었고요. 예, 그럼 수학체험전 말씀해주시죠. 네, 수학체험전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아마 부모님들께서 제일 걱정하는 게 수포자가 되는 거잖아요.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공부는 많이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에 관심 있는 학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혹시 우리 서러벌 친구들 중에 수학에 조금 흥미를 잃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학이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지를 좀 보여주고 직접 체험해보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을 해서요. 아이들이 수학이라는 거에서 좀 거부감을 덜 느끼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기회를 제공해주는 프로그램이고 그 장면 한 장면을 담아왔습니다. 두 번째는 수리과학 컨퍼런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수학에 조금 더 관심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금 패널들은 이제 아이들이 직접 만든 패널인데요. 수학적인 그런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사회적인 그런 분야들에게 수학적인 개념을 접목을 해서 좀 결과물을 만드는 우리가 소위 왜 논문을 제작을 할 때 포스터를 제작한다고 하잖아요. 그 포스터 정도를 제작하는 그런 결과물을 만드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기기 활용 교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현재 이 원격 수업이 계속되면서 각 교실마다 스마트 기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와이파이 환경을 지금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우리 교무기획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겨울에는 송덕도서관에 AI 저용 교실이 아까 보셨던 조감도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남고다 보니까 남학생들이 과학이나 이공계열 쪽에 좀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다양한 과학 행사들을 이렇게 쭉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 캠프를 갔던 모습입니다. 국립청소년우주센터는 고흥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멀죠. 그 다음에 지질탐사도 직접 다녀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조금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진학하고 싶은 대학에 직접 가보는 거죠. 그래서 카이스트에 직접 방문했던 그런 장면을 담아왔습니다. 골드베그 데이는 저는 이제 영어 교사다 보니까 골드버그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대회를 이렇게 가서 관찰해 본 결과 아이들의 여러 가지 그 역학적인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구슬을 떨어뜨리는 그런 그 키트 같은 걸 만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대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과학의 원리에 대한 흥미를 좀 갖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지금 약간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 있는데 이 대회 장면은 코로나 이전 대회 상태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마스크를 좀 착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남학생이고 이공계열 학생이면은 이제 고정관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잘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서러벌고등학교는 그런 걸 좀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사회뿐만 아니라 과학 분야에서도 토론 대회를 좀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회를 좀 이렇게 운영하는 걸 본 결과 우리 학생들 이공계열 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학교는 시립과학관과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과학관에 있는 기자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수업들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천체관측 행사에 참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과학영재 학생들이 시립과학관에 가서 실험에 참여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학에 관련된 관심이 많은 걸 자기만의 지식으로 갖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창의융합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로봇 동아리도 나가서 봉사를 하듯이 우리 지금 과학 활동을 하는 아이들도 시립과학관에서 진행하는 이렇게 나눔 행사에 가서 어린 아이들에게 과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과학 행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예. 제가 재작년에 이 자리에 똑같이 입학 설명을 진행할 때 어느 분께서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서라벌은 아무래도 문과 중심 학교 아니냐 질문하셨는데 그 이유는 아마 인근에 과학 중점 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막상 우리가 입시 결과를 놓고 보면 과학 중점 학교하고 우리 학교 이과하고 그 차이가 그렇게 치면 많지 않습니다. 예. 또 하나 인문 쪽은 우리가 월등히 앞섭니다. 예.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과학 분야의 행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인문 쪽 행사가 없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문학 심포지엄은 올해 이제 11년 차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게 들어오시면서 작년도 그 동영상 보셨잖아요. 작년에는 BTS로 철학하다라고 해서 학생들이 BTS라는 그룹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그 그룹의 어떤 특성, 그 그룹의 어떤 노랫말 이런 걸 분석을 통해서 그 안에서 철학적인 가치를 탐구내는 그런 활동을 한다는 거죠. 그런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토론하고 발표하고 이런 활동들은 학생들의 어떤 잠재력을 많이 끌어올리면서 그 안에서 바로 우리가 철학적인 고민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인문학 심포지엄 되겠습니다. 올해에는 차별을 넘어 차이로라고 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불거진 어떤 다문화 사회에 대한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좀 알아가는 차원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이 도서를 통해서 인문학 심포지엄을 바로 다음 주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 작년도 얘기인데요. 전 보시면은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쭉 듣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겠고, 예, 그 다음 보시면, 이거는 이제 사회참여 토론대회인데요. 아까 보셨던 거는 이제 과학탐구 토론대회고요. 이건 사회탐구 토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현안,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들, 아니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들에 대해서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 속에서 학생들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 능력을 신장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수상자를 좀 결정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세다 토론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남자아이들이다 보니까 운동을 하는 걸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을 사용하는 걸 많이 제한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와서 마스크 쓰고 운동하는 모습이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스포츠클럽 활동이 좀 활성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축구라든지 농구, 그 다음에 야구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남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꼭 몸을 움직이는 것만 좋아하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들어오시면 아마 오른쪽에 보셨던 건물이 이제 송덕 도서관이라는 건물인데요. 거기에 1층에다가 아이들이 자신이 준비한 악기를 연주할 수 있게끔 조그만 음악회를 이렇게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차고 땀 흘리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그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술적인 그런 재능이라든지 끼 이런 걸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니까 아주 잘하는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 장면은 우리 60주년 우리 서러불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재 중3 학생들은 66회가 될 텐데요. 지난 60회 때 우리가 노원 구민회관에서 음악회를 했던 장면입니다.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앉아 있는 단원들 중에 반이 재학생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와 그 협업해서 이렇게 음악회를 진행하는 장면을 좀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이제 아이들이 가볍게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대회나 이런
장소 같은 걸 마련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재능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우리가 연말이 되면 연말연시라고 해서 뭐 이렇게 음악회 같은 걸 좀 작게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앉아 계시는 이 공간에서 진행했던 음악회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예, 우리 학교에는 약 한 60개의 정규 동아리와 70개의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4년도에는 자율 동아리가 생략 좀 되겠지만 그만큼 더욱더 많은 정규 동아리가 이제 편성이 되어서 학생들이 정규 동아리의 활동을 열심히 한 그 결과를 동아리 발표회 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 동아리를 구성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이제 격주 등교다 보니까 이제 원래 동아리는 1, 2, 3학년 통틀어서 이게 같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3학년 따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여기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물론 그 중에는 1, 2학년 같이 하는 동아리도 역시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60여 개의 동아리 중에서 좀 많은 동아리가 자신들의 동아리의 어떤 결과물들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 결과물을 발표해야지만 바로 동아리 세부적 및 특기사항을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전형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인성자치 부분도 우리 빼놓을 수가 없죠. 아이들이 공부만 잘하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사회는 되게 우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러벌고등학교는 공부도 잘하지만 인성도 갖춘 그런 학생을 양성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바로 이 대학자 프로젝트라는 건데요. 자, 과거에는 학교에서 어떤 규정을 정하고 학생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탑다운 방식으로 아이들을 지도했다면 우리 서러벌고등학교는 아이들이 스스로 만든 구성원의 합의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의원의 대, 그 다음에 학생의 학, 그 다음에 자치법정의 자를 따서 대학자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이 대학자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건 이제는 선생님이 정한, 학교에서 정한 규칙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한 규칙 안에서 움직이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어겼다면 우리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의원 학생의 자치법정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학생들이 학교를 만들어가는 거죠. 학교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우리 요즘에 교권 문제가 많이 대두되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자치법정, 우리 현재 서러벌고등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자치법정 교실의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어디 뭐 이동을 해서 한 게 아니라요. 교내에 이런 자치법정이 있고 학생들의 뭔가 선도해야 될 그런 사안이 생기면 아이들이 이 자리에 와서 자치법정 안에서의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의 역할들을 각자 맡아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그 다음에 좀 자기의 결과를 좀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자, 전공탐색 강연인데요. 지금도 막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전공탐색 강연이 어머니도 오시기 전에 이제 진행이 돼서 거기 마치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왔는데 우리 서러벌고등학교는 아이들의 진로를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하나가 이제 저희 부서가 진행하는 이제 전공탐색이 있고요. 나머지 하나가 우리 동문이 오는 동문 강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탐색 강연은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한테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해서 교수님을 모시고 뭐 좀 그런 분들을 모셨더니 아이들이 좀 공감하는 게 좀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문가들을 실제적으로 전문가, 그러니까 실전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을 좀 모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올해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그 다음에 이공, 그 다음에 상경 이 세 개 분야로 나눠서요. 각 분야에 있는 분들을 모셔서 학생들과 함께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상경계열 학생들을 위해서 그 ETF 자산운용 이사님을 모시고 시간을 많이 나눴는데요. 아이들이 생각보다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질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이 자리에 좀 늦게 오게 됐습니다. 예, 보시는 거는 이제 서러벌 동문 진로 특강, 이제 우리가 이제 서러벌 동문의 요람, 서동요라 부르는 건데요.
보시면은 앞에서 했던 전공 탐색 강연은 교수님들 아니면 전문가 위주라면은 실무진 위주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나이대가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대체로 35살 정도 되는 제 제자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한 10년에서 15년 후에 어떻게 사회에서 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회에서 굵직굵직한 그룹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우한 형제들, 배민이라고 그러죠. 아니면 카카오 프렌즈, 현대건설, 스마트 웨어러블, 스타벅스 이렇게 쭉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조금 특이한 이력이 바로 뭐냐면 스타벅스 유럽 총괄 매니저죠. 예. 이런 총괄 매니저도 서랍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사회 각곳에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 많은 동문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활약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무릎과 어깨동무 공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2015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 키워드 하나가 바로 뭐냐면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의 그 능력을 이제 보는 겁니다. 예,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협업이에요. 협동심.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우리가 이제 운영을 하는데 뭐 AI 프로그램 만약에 우리가 운영한다 했을 때 그건 혼자 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같이 어떻게 협동심을 발휘할 거냐를 키워주는 게 바로 뭐냐면 한무릎 공부와 그다음에 어깨동무 공부입니다. 그래서 한무릎 공부는 또래교사 1학년 학생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 이 조금 부족한 학생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고요. 어깨동무 공부 같은 경우는 1학년을 가르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서 1년 동안 또는 한 학기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멘토 학생에게는 수상도 하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시간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통합 등교길 캠페인은 봉사활동 프로그램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기에 봉사활동을 챙긴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조금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024 입시에서는 양보다 질을 그렸는데, 이 봉사활동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내 봉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내년부터는 교내 봉사로 우리가 운영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근처에 있는 시립 노원 노인복지관하고 저희가 이제 7월달에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인근에는 해성여고하고 이제 같이 하려 했는데 해성여고에서 이 캠페인을 안 한다고 우리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7월달부터 11월달까지 바로 이제 지난주까지 실시해서 한 학생당 많은 학생들 한 10시간 정도의 봉사활동 시간을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시간은 되게 적은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약 한 7월달부터는 한 4개월 동안 아침에 30분씩 그걸 모은 거예요. 대학은 그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봉사활동 만약에 100시간인데 100시간 한 달에 했어요. 이거 하고 예. 봉사활동은 10시간인데 뭐 한 4개월, 6개월 이렇게 했어요. 이거 하고 예. 저는 아무래도 후자가 조금 더 우선 학생이라고 평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봉사활동에서는요 진실된 활동을 학생이 지속적으로 열심히 한 그 기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캠페인은 이제 내년에 역시 할 건데 이 캠페인은 학생들이 캠페인을 합니다. 캠페인에서 이 노인들의 어떤 권익부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이 인스타그램에 올립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어떤 공감대 확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활동을 할 거기 때문에 내년에도 역시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율동아리가 약 한 70개 정도 됩니다. 예,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이 70개 동아리가 있는데 이 동아리 중에서 5개 동아리는요 시작된 변화라고 해서 노원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에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5개 동아리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예, 이 밑에 보시면 이제 자율 동아리 발표자가 있는데 자율 동아리 운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자율 동아리의 성과물을 발표하는 그 대회를 여전히 우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 대략 한 1시간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저기 자리가 너무 많이 불편하진 않으신가요? 예. 그러면은 아마 어머니들께서 가장 궁금하실 내용이겠죠. 과연 우리 서러벌고등학교에 입학하면 우리 아이는 어떤 대학에 진학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저보다는 우리 진학 3학년 부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학 3학년 부장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설명회를 이제 신청하셨던 이유들이 다 제가 다르실 텐데요. 그래도 하나의 공통 분모를 찾자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입학하게 될 이 학교는 어느 대학을 얼만큼 보냈을까? 그리고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성적이 필요할까? 이런 정보들을 좀 얻고 싶으셔서 아마 신청을 하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우리 서라벌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공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3학년 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제 고3 아이들 올해 1년 동안 간단하게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소개해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지금 두 번째 화면은 이제 올 초에 이제 졸업을 했던 2020학년도 입시 대입 실적을 나타낸 표인데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표는 이제 서울에 있는 그 4년제 대학 중심으로 수시, 정시 이렇게 나눠서 정리를 해드렸는데 사실 요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거를 아마 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른 화면을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파워포인트에 있던 화면보다 하나 더 조금 더 세분화된 화면인데요. 보통 각 고등학교에서는 우리 학교는 서울대를 몇 명 갖고요, 고대는 몇 명 갖고 그럴 때 수치가 굉장히 좀 커요.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통은 이제 서울 캠퍼스뿐만이 아니라 지방 캠퍼스에 합격한 학생들 숫자까지 다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보통 일반적인 그 학교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잘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보여주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오늘 다 이걸 오픈해드리겠고요. 서라벌고등학교가 지난 20대 고려대학들 27명 같다라고 그냥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지만 이것도 엄밀히 따져보면은 서울 캠퍼스하고 이제 세동 캠퍼스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27명이 이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면은 다 서울에 있는 그 어머님들 이름 되면 다 아실만한 학교들 다 이렇게 아이들이 혹은 졸업생들이 대학 진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보시면 이제 의대를 이제 진학한 건수, 그러니까 여기 지금 표에 나와 있는 숫자는 명수가 아니라 건수입니다. 그래서 중복 합격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방 캠퍼스 포함되어 있고, 또 졸업생, N수생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제가 또 이제 올해 고민했던 부분은 아이들이 3학년 생활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즐겁게 지치지 않고 학교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방과학교를 신청을 하고 또 자기가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 성적 향상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스탬프를 다 찍어주잖아요. 그래서 스탬프를 일정 개수 모으면 또 무료 음료가 제공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을 좀 적용을 시켜서 이런 스탬프를 통해서 학생들이 뭔가 어떤 성취 동기 부여도 되고 또 목표의식도 갖게 되고 이런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서 또 서라벌고등학교 굿즈도 이제 제공을 받고 그래서 이런 소소한 어떤 좀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또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배치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학생들이 선배들의 입시 결과를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담임선생님께 어렵게 좀 찾아가서 상담 과정에서 그 결과를 확인했는데 올해 3학년 같은 경우는 그 3학년 교무실 앞에 전년도 선배들의 수시와 정시 입시 결과를 배치표 형태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요. 잠깐 그걸 보여드리면은 실제 이제 요 내용 자체가 아이들이 모두 볼 수 있는 장소의 게시판에 지금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과 또 선배들의 성적을 비교해 가면서 이 정도 점수면 한번 내가 도전을 해볼 만 하겠구나. 내 성적이면은 여기 좀 쉽지 않겠구나. 이걸 좀 아이들이 좀 확인할 수 있게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걸 게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정시 배치표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성적을 학생들에게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부터 지역별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부 내용이고요. 실제 배치표에 붙어있는 내용은 이제 이런 내용들입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합격한 학생들의 케이스만 수능 성적을 이제 오픈했고, 물론 이제 올해 3학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입시가 끝나게 되면은 요거를 좀 빠르게 정리를 해서 내년에 입학하게 될 1학년 학생들도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진학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가 또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제 진학 정보 공유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도 특히 요즘같이 이제 원격 수업이 많은 요 시기 때 학교 소식이 궁금하거나 혹은 또 진학 정보가 궁금할 때 그거를 누군가가 알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올해 그 진학 인스타그램을 이제 운영을 해보면서 어느 정도 좀 희망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학교에 잘 오지 못하는 우리 3학년 아이들이었는데 학교에 여러 가지 어떤 방역 어떤 준비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또 원격 수업 기간 중에 아이들이 접하기가 좀 어려운 여러 가지 진학 정보들을 인스타그램에 제가 계속 자료를 올림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접할 수 있도록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올해 또 진로 진학 콘서트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그 설명회 같은 경우 이제 대학에서 학생 학부모 대상 설명회도 있지만은 교사 대상의 어떤 설명회도 있습니다. 근데 어제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온라인 간담회 형태로 다 진행이 됐는데 대학에서 제공하는 입시 정보 자체가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전달하는 정보랑 선생님들한테 전달하는 정보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수업한 정보들을 우리만 갖고 있을 게 아니라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 좀 공유하자라는 취지에서 3학년 담임선생님들 중심으로 진로 진학 콘서트를 올해 여름에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학생들이 또 그 졸업한 선배들을 또 굉장히 궁금해해요. 저 형은 어떻게 준비해서 대학을 갔을까? 그래서 실제 이제 또 좋은 대학에 간 그 선배들 또 직접 학교에 초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줘서 직접 대면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는 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진학 지도실로 이제 넘어가면요. 3층에 있는, 저희 본관 3층에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올해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좀 공격적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했는데, 대학교 초청 설명회도 여러 학교 이제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 논술이나 모의 적성고사 같은 모의 대학별 고사 진행도 이제 했고요, 계속. 그다음 여러 가지 프로젝트 활동들을 진학 지도실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2024 입시 때는 지금 앞에 화면에 보여 있는 현재 이제 고3하고 좀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적성고사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이제 폐지가 되고 또 논술도 점점 축소하는 추세고. 하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2024학년도에도 어머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의 어떤 진학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지, 다른 분이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 제가 지금 해야 될 역할은 그거 같아요. 일단 24학년도, 최소한 24학년도까지는 아이들 안정적으로 진학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체계를 갖추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3학년 때는 마냥 학생들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겠지, 저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고 봐요. 학교에서 꾸준히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수시 대학별 고사 관련해서도 학기 중에 앞에 보이는 화면처럼 방과학교 형태로 이렇게 논술이나 적성고사나 면접 이렇게 준비를 계속 시켰고요. 그 다음에 사관학교 관련해서도 학교에서 꾸준히 지금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관련해서는요, 제가 원칙에 3학년 1학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지금 제가 적어놨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3학년 1학기는 1, 2학년 때 했던 거에다가 저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 시킬 수 있는 전 시기라고 보고요. 1, 2학년 때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던 학생들도 특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3학년 때 조금만 더 노력을 해주면은 충분히 또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학생들을 이제 지도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학부모님께서 또 이제 궁금하시는 게 이제 교과 세특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교과 세특 중요하죠, 물론. 특히 이제 2024 입시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미반영되거나 이제 미기재된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세특이 이제 물론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선생님들이 아무리 이렇게 장을 만들어줘도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학생들이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은 좋은 세부 능력 특기상 내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년에 입학을 많이 하게 된다면 1학년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좀 수업에 참여를 해서 뭐 탐구 활동이나 뭐 발표 활동이나 보고서 작성 활동이나 토론 활동이나 좀 많이 좀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이제 내용은 전 나온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관찰 내용이 이제 물론 세특에 이제 기재가 되지만은 학생들의 진로를 최대한 이제 반영을 시켜주기 위해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 입시에서는 이제 독서 자체가 대학에 이제 반영이 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현재 책 이름하고 저자가 이제 기재는 되는데, 기재는 물론 됩니다. 2024에도. 하지만 대학에 반영은 안 되는데, 독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세특에 저는 녹여낼 수 있다고 보고요. 우리 아이들도 이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수업 시간에 좀 참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교과 관련된 거는 이제 앞에서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졌고요. 3학년 때도 충분히 저는 비교과 활동 계속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학종을 준비한 학생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마지막까지 학생들이 포기하지 않고 학교 활동을 좀 임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4 때는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물론 폐지가 됩니다. 폐지가 되지만 올해 이제 고3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부를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선생님들도 만족을 하고 학생들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면접인데요. 면접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나 이제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 기반 면접 형태가 있고, 각 대학에서 이제 대학별고사 형태로 이제 출제라는 이제 대시문 기반 면접이 있습니다. 이제 그 두 가지 면접 유형을 모두 다 학교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방과학교나 혹은 그 면접 컨설팅을 통해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하시는 면접 컨설팅을 통해서 올해 3학년들 지도를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이따가 Q&A 시간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3학년 부장님께서 너무나도 먼 아마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을 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지도가 될까? 근데 이제 3학년 부장님께서 올해 3학년 학생들이 어떻게 지도되는지를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서라별고등학교는 어떤 입시 환경이 처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3학년 1학기 때까지 잘 마무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물론 입시 환경은 매년 변하죠. 지금 올해 지도한 고3 학생들도 중3 때 이런 입시 환경까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라별고등학교는 우리 열정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신청을 받을 때 어머니들께, 아버님들께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은지 그런 질문지를 좀 저희가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끔 란을 마련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궁금하신 거는 우리 서라별고등학교에서 AI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AI 융합교육과정이라는 거는 교육과정이라는 걸 들어봤는데 AI 융합교육과정이라는 건 뭘까? 그런 얘기를 아마 하셨을 텐데, 우리 아까 교무부장님께서 우리 AI 융합교육과 과정과 관련해서 그 과정표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내용으로 좀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 결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재학생들의 대학 진학 결과를 좀 알고 싶어요 라는 제일 궁금하신 내용이겠죠. 그래서 요 질문지를 제가 3학년 부장님께 전달을 해드렸더니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결과를 내신 결과를 좀 오픈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정시 수능 성적을 좀 오픈하는 게 좋겠다 라고 하셔서 그렇게 아까 결과를 좀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궁금하신 게 상위권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이제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상위권 관리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좀 지금 폰트가 되었는데요.
1, 2학년 때는 이제 영재학급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3학년 때는 아까 우리 진로 탐색 프로그램 3학년에서 진행하는, 올해는 이제 드림즈라는 이름으로 운영이 됐는데 3학년 부장님께서 그 인원을 넘겨받으셔서 이렇게 진학까지 마무리하는 로드맵으로 학생들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우리 학교에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1학년 때 영재학급에 도전하게끔 밀어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1학년 때 들어갔다고 해서 2학년 때까지 이렇게 그렇게 쭉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새로운 다시 도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그 신입생들하고 경쟁해서 살아남아야만 2학년 때도 영재학급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궁금하신 게 서울고등학교는 방과학교를 어떻게 운영하나요? 운영되나요? 이러고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안타깝게도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할 수 있는 날짜도 많지 않았고, 하지만 또 우리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급한데 라고 해서 3학년들만 조금 이렇게 운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서울고등학교는 이 방과학교는 이렇게 2트랙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과학교 1과 방과학교 2가 운영되는데요. 방과학교 1은 아이들의 종례가 끝나자마자 바로 4시 20분부터 50분간 진행되는 수업이고요. 1기부터 5기까지 강좌당 10명 이상 기준으로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좌들이 그런 교과의 내신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석식 시간이 맞춰지는 6시부터 진행되는 방과후 2는 한 강좌당 7명 이내로 운영하는 수업이고요. 100분간 진행하는 수업으로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 수업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죠. 50분 동안 진행하기엔 좀 어려운 수업들, 그 다음에 다른 교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의 이렇게 활동을 길게 해야 되는 프로그램들,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2트랙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해오고 있고, 올해만 조금 그렇게 좀 운영을 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내년에도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야간 자기지도 학습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이런 질문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학교들은 아마 뭐 저도 그랬지만 제가 속해 있는 교실에서 야자를 했었죠. 근데 우리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은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은 수업을 듣는 시간이지 자기지도 학습 공간은 아까 들어오실 때 오른쪽에 있었던 송덕 도서관 건물에서 이제 자기지도 학습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1교시하고 2교시가 6시부터 9시까지 쉬는 시간 없이 운영이 되고요. 물론 뭐 아이들이 조금 뭐 용변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면 이동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학생들 기준으로 해서 9시 10분부터 11시 반까지도 연장 자기지도 학습이 운영이 되고, 요즘에는 좀 세상이 좀 예전 같지 않아서요. 희망 학생들 신청 일수를 고려해서 좌석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기 초에는 좀 많이 자리가 부족해서 이렇게 신청을 좀 적게 하면은 잘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올해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가 겨울방학 때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기지도 학습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됐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공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덕도서관 2층 한무릎 공부와 어깨 동무가 실시가 되고, 혹시 자기지도 학습이 시작되기 전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좀 앉아서 좀 휴식도 취하고 스스로 좀 공부할 수도 있고, 혹시 뭐 이렇게 자기만의 전자기기를 사용해서 충전이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충전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켓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공간들을 2층에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3층으로 가게 되면은 3층과 4층에 있는 공간은 이렇게 칸막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이들이 지정 좌석제에서 앉아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아직 이제 비닐도 안 벗겨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년에 아마 우리 신입생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 비닐을 벗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건 이 5층 하버드실인데요. 어머니들 보시다시피 이제 앞에 3, 4층에서 보여줬던 공간하고 좀 다르게 캡슐 형태로 이렇게 좀 구성을 했습니다. 당연히 하버드실이라는 거는 뭐 이제 좀 우리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우수한 학생들에게 좀 제공했던 그런 공간이지만, 뭐 이제는 이제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좀 많이 신청한 학생들, 그러니까 뭐 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일을 하겠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자기 좌석을 받아서 이제 안에 들어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아직 한 번도 오픈을 안 해서 좀 마음이 아픈데 내년에는 꼭 우리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오픈을 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그 질문지를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아마 이제 12월 첫째 주쯤이 되면은 각 중학교별로 이제 고등학교를 지원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지원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 걸로 이제 공문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아마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각각 지망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각각 이렇게 한 학교씩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그 어제 보니까 1지망, 2지망을 각각 다 동일한 학교로 기재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학부모님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렵다라는 점.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단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어제도 마무리할 때 그 했던 그런 말을 오늘도 똑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벌고등학교는 우리 아까 교무기획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 강북에서 노원구에서 최고의 명문사학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자부심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명문고등학교가 되는 것은 학교 때문이 아니죠. 학생들이 잘 길러지고 그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가야만 그 학교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학교가 빛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빛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빛나기 때문에 학교가 빛나는 것이다. 여기 오늘 방문해 주신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학생들 내년에 우리 서로벌고등학교에 맡겨주시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최고의 인재로 길러내겠습니다. 오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정도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